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쌤 장옥희 왔습니다. 당당하게 취업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번 시간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도 좀 제가 현장 사례를 먼저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대표 사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질문이 막 면접관 질문 끝나자마자 막 준비한 거 잘잘잘잘잘. 예, 그 부분은 뭐 잘잘잘잘. 예, 잘잘잘잘. 이게 잘잘잘로 시작해서 잘잘잘로 끝나서 뭔가 이 후보자나 구직자에 대한 차별화된 어떤 특징을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강점을 모르겠고 잘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친구하고 얘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어? 애매하고 특징을 잘 모르겠어. 강점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정말 일하고 싶은 구직자 맞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학원에서 배운 티를 너무 내시는 경우 이거 삐 안 좋아합니다. 저희 면접관. 이제 우리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까 저기 01번하고 03번 비슷하지 않았어? 네. 근데 이게 블라인드다 보니까 학교가 비슷한지 같은 학원을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또 취업 동아리 같이 해요. 준비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같이 해서 그런 건지 같은 학원을 다녔는지 체크할 길은 없습니다만 뭔가 비슷한 거야. 뭔진 모르겠는데 비슷해.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박함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좋은 인상적인 후보자가 아니라 구직자 맞아? 뭘 준비한 거지? 소위 말해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는 우리 기관이 그냥 잠시 머무르고 자기 어떤 커리어 좀 채우면 딴 데로 이직할 후보자 아닌가? 여기 잠깐 왔다가 머무는 곳?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자님 또 다른 데 더 좋은데 우리보다 뭐 임금 수준이 높고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떠나갈 친구 아닌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제가 말했죠. 면접관이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이 진정성 있는 후보자와 구직자로 안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가시는 거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학원 가시는 건 좋은데 학원 가셨다 오셔서는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기 걸로 소화해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뭐가 느껴진다고요?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제가 한번 칠판에 써볼게요. 누더기. 갑자기 누더기는 뭐지? 이 구직자의 이력사항과 경력사항이 누더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더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좀 지저분하고 우왕좌왕하고 좀 뭔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렇잖아요. 아까 제가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서는 이력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면접을 하다 보면 진행 과정에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최근엔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 구직자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 커리어를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궁금하면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명은 얘기하지 않고 제가 뭐 6개월은 어디 가서 일했고 뭐 한 달 정도는 어디 가서 일했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근데 상상을 해보죠. 면접관이 이 후보자의 경력상을 듣고 이력서를 딱 그려보면 이게요. 소위 말해서 커리어 관리, 경력 관리가 안 되고 막 우왕좌왕한 거예요. 한 6개월 어디 가서 일하고 또 뭐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또 딴 데 가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또 어디 가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어디 가서 또 한 뭐 3개월 일하고 이렇게 해서 이직이 빈번하고 어떤 경력에 초점이 없고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직자의 이력서는 보나마나 누더기 이력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지 않는 후보자. 그러면 우리 쪽에 와서도 뭔가 안 맞으면 또 뛰쳐나가겠네? 자, 진정성이 없는 구직자와 누더기와 같은 거는 이직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에, 우리 기관에 와서 짧은 시간에 빨리 조직에 적응하고 가능하면은 평생 직장 개념은 깨지긴 했지만 좀 오랫동안 일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같이 보는데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보면
뭐가 안 맞으면 뛰쳐나가겠구나, 튕겨나가겠구나, 이런 우려점을 보이는 거예요. 우려점. 그래서 면접관이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우려할 만한 요소가 딱 이제 생각이 나서 후속 질문을 던졌는데 이 후보자나 구직자가 면접관을 온전히 이 우려할 만한 요소들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면 그 면접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식을 시켜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그때 이력 관리를 잘 못해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면접관을 설득해서 그 우려점을 불식시켜주지 못하면 경력 관리를 잘하는 구직자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소위 말해서 좀 포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면접관이 그때부터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면서 자꾸 파고들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 기관에서 어떤 일 했어요? 그 기관에서 힘들었던 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후속 질문 나가거든요. 그러면 불리해져요, 구직자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픈해서 그때는 조금 제가 좀 방황했었다. 오히려 이게 나아요. 근데 이런 경우 또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러는데 저희 면접위원 중에 이런 멘트를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럼 그 전에 얘기했던 건 솔직하지 않았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멘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실은 그때는요, 뭐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오히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신호예요. 좀 나에 대한 우려점을 좀 뭔가 해소를 하셨구나, 우리 면접관이.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다음 이제 질문에 이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면접위원들이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면접위원들이 여러 명이 보는 이유는 면접관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한두 명의 어떤 주관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성을 가진 후보자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소위 말해서 3명에서 한 5명의 면접위원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모두가 어떤 뭐 한 분야를 위해서 달린 사람만을 뭐 좋은 후보자다 해서 그 사람만 뽑는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다양성을 가졌는데 왜 그랬는지, 왜 그런 경험들을 자신이 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느꼈는지, 그 경험들은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도 플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좀 취업을 준비할 때 이 당장의 어떤 내가 졸업 이후에 당장 막 취업을 해야 된다는 막 이렇게 막 급한 마음으로 막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생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당장 1, 2년만 일하고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전생의 관점에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좀 관리하는 게 좋을지, 그런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경력 관리를 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당장 이력서 쓰고 뭐 면접 준비하고 뭐 학원 다니고 뭐 취업 동아리 가고 스펙 쌓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자, 그걸 하시되 내가 어떤 관점에서 출발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점은 잘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표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요, 7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뭐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진단,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부분에 적성이 잘 맞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은 뭐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뭐 강점은 뭐고, 또 남들에 비해서 취약점은 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파악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그 노동시장은 어떤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좀
지금 유튜브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장은 또 어떤지 이렇게 좁혀서 보는 거예요. 그 환경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노동시장 전체를. 자, 그리고 나에 대한 파악과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어떤 전생의 관점에서의 커리어의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좁혀서 자, 그렇다면 그건 너무 먼 미래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업 분야에서 한 100인 이상 되는 기업 정도에서 내가 뭐 임원 정도까지 하는 게 내 장기적인 목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나면 인생 2막은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임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창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는 졸업하고 한 3년에서 5년의 목표를 설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5단계가 가장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5단계의 타겟팅입니다. 이 타겟팅. 자, 우리가 목표를 이제 목표물을 겨냥할 때요, 넓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점점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타겟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겟팅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목표가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면요, 나의 취업 준비도 모호하고 경력 관리도 모호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좁혀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앞서서 사례 드린 것처럼 나는 뭐 중견기업 이상의 뭐 임원이 목표다. 장기적인 목표가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내가 준비를 하니까 스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그거보다는 조금 규모가 조금 작은 뭐 벤처기업에서 한번 내가 일을 해보겠다. 자, 근데 벤처기업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너무 많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좀 금융 쪽에 관심이 있어서 미래에 영업을 하더라도 나는 금융 쪽에 하고 싶다. 근데 요즘 핫한 게 핀테크네. 난 그러면 핀테크 쪽의 벤처기업이면서 지금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 이상 된 기업의 세일즈 쪽을 하는 쪽에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정하는 게 타겟팅이고요. 거기서 더 좁히면은 조사를 해봤더니 나하고 좀 많이 적합한 데가 한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경기까지 커버하면은 해봤더니 좀 우선순위가 좁혀져요. 그럼 처음에는 50개, 더 조사를 해봤더니 30개, 나하고 딱 맞는 데가 점점 이렇게 좁혀지게 됩니다. 이 좁히는 과정을 타겟팅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타겟팅이 된 구직자는요, 구직 활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기업만 보면 되니까요. 자, 근데 타겟팅이 안 된 구직자는 뭐 공고 뜨면 맨날 봐야 되는 거야. 공고 뜨면 맨날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 맨날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러면 사람이 지쳐요. 처음에 한 군데 열심히 막 며칠 밤을 새워서 지원서 쓰고 막 면접 준비도 하고 뭐 선배도 만나보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또 준비해요. 자, 이게요, 채용의 과정이요, 1단계 서류 전형 있죠, 뭐 필기 시험 보는 데도 있죠, 또 면접해야 되지. 이게요, 짧게는 보름에서 어떤 경우는 3개월 이상 걸려요. 또 공고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 적어도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명시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공고기관도 길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겟팅이 되어 있는 구직자는 내가 좀 공략하고자 하는 10개 기업이 아직 사람을 뽑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땐 제가 첫 번째 시간도 강조하고 두 번째 시간도 강조했던 일 경험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스펙을 보완하면 돼요. 그리고 면접관 측면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답변은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이 10개 회사를 열심히 공략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계속 입수하고 그쪽 사람들 만나보고,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타겟팅 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 거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저랑 만나는 구직자는 타겟팅하는 과정부터 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타겟팅. 자, 근데 여기서 애로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애로사항. 목표가 안 정해져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에 대한 진단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공략해야 될지 정보를 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도 없어. 선생님, 저는 뭘 하면 잘할까요? 글쎄요, 저도 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거든요. 이러다 보면요, 이제 컨설팅 못 해요.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가 명확하고 타겟팅 과정을 저랑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타겟팅까지 되어 있는 구직자라면 그 다음 뭐만 하면 돼요? 그 해당 기업이 구인 공고만 올라오기만 해봐라. 거기 지원해야지. 구인 공고만 기다리고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잡 포탈 사이트를 보는 게 아니라요. 딱 내가 공략하고 있는 그 회사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해당 기업은요,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잡 포탈에다 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 제일 먼저 올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후보자가 안 오면 그때 이제 비용을 들여서 포털 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거거든요. 채용을. 공고 좀 해주세요. 자, 근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신의 홈페이지 올려요. 그러면 내가 타겟팅이 되어 있으면 10개 기업을 글쎄 여러분들 청년들 실력이면 10군데는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공략하고 있는 경우는 오늘 아침에 도서관 가서 취업 준비하면서 10군데 한번 샥 한번 보는 거예요. 한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뽑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시면 돼요. 그럼 이 타겟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공략하는 사람과 명확히 내가 타겟팅이 되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행해봤더니 이번에 왜 떨어졌는지를 전문가를 만나서 확인하던가 저희 채널 보고 분석을 해보시든가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제가 여기는 이렇게만 그렸는데요. 이것을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력관리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취업 준비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커리어 매니지먼트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커리어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전문가를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 7단계 프로세스 과정만 밟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뛰어넘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7단계 과정 잊어버리지 마시고 뭐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타겟팅. 타겟팅. 자,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10개 기업 출연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타겟팅 과정만 뛰어넘으면 그 다음이 너무 쉽다는 거. 그래서 이 타겟팅 과정은 뛰어넘지 말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번 시간의 핵심은 뭐라고요? 경력관리의 핵심은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바로 이 관역, 타겟팅을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타겟팅 오늘 핵심 과정 기억해 두셨다가 말로만 타겟팅 중요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지금부터 타겟팅 과정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체크할 거예요. 여러분들 타겟팅보다 중요한 거 좋아요, 구독, 알림 서비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취업쌤 또 뵐게요. 안녕. 신생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